우리 기술로 만든 첫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행 단계에 착수하면서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성큼 다가가게 됐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국방부 출입하는 신준명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선 어제 시험 비행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 첫 시험 비행은 경남 사천에 있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회색 전투기가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꼬리 날개에는 00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시제기 6대 중에 1호기라는 뜻입니다. 이 1호기가 굉음을 내면서 활주로를 달리더니 부드럽게 상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이게 어제 오후 3시 40분쯤입니다. 예. KF-21은 음속의 1.8배,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면 22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초음속 전투기입니다만 첫 비행인 만큼 경비행기 수준인 시속 400km로 날면서 기본적인 기체 성능 점검을 했습니다. 이렇게 33분간 경남 사천 인근 상공을 비행한 뒤에 4시 13분쯤에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 성공으로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에 성큼 다가가게 됐습니다. 첫 시험 비행의 조종관을 잡은 조종사 안준현 소령, 탑승 전에 긴장한 표정이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는데요. 예. 안 소령은 내색은 안 했지만 이륙 직전까지 마음속에 부담이 컸다며 이륙 후에는 편안하고 순조롭게 비행했다고 첫 시험 비행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 KF-21의 성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KF-21은 4.5 세대를 겨냥해서 개발된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F-16의 성능은 뛰어넘었고 4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F-15나 러시아의 미그 29 등과는 어깨를 견주지만 이들에게는 없는 최첨단 에이서 레이더라는 걸 장착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아직은 없지만 세미 스텔스 기능을 추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체를 직접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요. 회색 기체의 앞부분에 검은색 코처럼 도색된 부분이 있죠. 예. 이게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줄여서 에이사 레이더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형 송수신 모듈 1000여 개가 전자빔을 전투기의 전방위로 쏘면서 목표물을 탐지합니다. 그래서 공중과 지상, 해상에 있는 여러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더로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바로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입니다. 조종사의 가시거리 밖에 있는 적 전투기의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을 해서 위협을 미리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또한 최첨단 시스템이고요. 어제 시험 비행에서는 지금 아래에 보시면 미티어 미사일 4발이 탑재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km로 음속의 4.5배 속도로 적에게 날아가는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이게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여기에 사거리가 500km가 넘는 정밀 타격용 공대지 미사일 타우루스도 탑재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KF-21은 이런 무장을 7.7톤까지 싣고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예. 이 KF-21이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한 F-35처럼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 지금 현재도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저피탐 설계를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추도록 개량이 가능합니다. 예. 개발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우여곡절이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에 국산 전투기 개발 방침이 세워지면서 개발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개발비가 8조 8천억 원,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양산비가 10조 안팎으로 들어가는 것을 따지면 18조 원이 넘게 투입되는 과도한 예산이 먼저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또 기술 개발의 어려움과 예산에 따른 개발의 효용성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F-35 등 더 고성능 전투기를 사서 들여오는 게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건데요. 또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에이사 레이더나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핵심 첨단 장비의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통보하면서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전투기는 한 번 도입하면 수십 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드는 유지 보수 비용이 구매할 때의 비용보다 2~3배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한 대의 전체 수명 주기 비용이 100이라고 따지면 네.
최초에 사들이는 비용이 30%, 또 나머지 30년 동안 유지하는 비용이 70%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 이 유지 보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그렇죠. 장점이 예. 있습니다. KF-21이 개발에 성공하면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업체들이 힘을 모아서 A사 레이더를 비롯해 각종 첨단 장비를 자체 개발하게 됐고 그 결과 국산화율이 89%에 이르는 말 그대로 우리 전투기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네. 게다가 KF-21은 5세대 전투기들보다는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저렴해서 세계 수출 시장 도전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방산 수출 확대에 전기가 마련됐다며 자주국방으로 가는 쾌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 개발에 성공을 하기도 했고 여러 기능도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KF-21 개발에 앞으로 좀 남은 과제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최초 비행에 성공했는데 앞으로 2026년까지 4년 동안 2,200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을 반복하면서 각종 성능과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는 네. 거죠. 또 아직 생산 가격이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26년 이후에 진행될 양산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다른 경쟁 전투기들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분담금을 받아내는 일도 남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 8조 8천억 원 가운데 20% 정도를 분담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8천여억 원을 아직까지 연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제들이 무리 없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노후화된 F4, F5 등 현재 전투기들을 대체하고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많은 기대가 또 됩니다. 지금까지 신준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